네, 오늘 수업은 저번 수업에 이어서 합동조건 중에 각각변과 변변각, 이 두 가지 조건은 합동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변과 변변각. 자, 여기에서 각과 변은 끼인 각이 아니고 끼인 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변 그리고 변변각, 이 두 가지 조건은 왜 합동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방법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같은 삼각형을 옮기는 과정, 삼각형을 똑같이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변변각과 각각변, 이 두 가지 조건이 합동조건으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위해서 삼각형을 새롭게 하나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변각, 이 조건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여기에 각을 40, 여기를 10, 그렇게 해서 여기는 130이 되도록 삼각형을 적당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을 옮기는데 우리는 변변각의 이 조건대로 AB, AC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각이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그러니까 여기 있는 130도를 쓰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서 이 조건이 합동조건에 쓰이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 변의 길이를 옮깁니다. 이때는 컴퍼스를 통해서 옮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 C에 있는 10도, 여기에 각을 옮기겠습니다. 여기에 각을 옮기는 방법은 작은 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각은 옮길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삼각형, 작은 삼각형을 새롭게 그립니다. 이 삼각형을 옮김으로 해서 지금 결국에는 변과 각을 옮긴 거죠. 자, 지금 여기 알파벳이 점의 이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알파벳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P 그리고 T, 여기는 K. 자, 그러면 P, K 변 BK와 그리고 각도 10도를 옮겼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변, 그러니까
TP 길이를 옮기면 해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각 P 130도를 옮기지 않고 TP의 길이만 옮기기 때문에 선분의 변의 길이만 옮기는 방법은 컴퍼스를 통해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도의 각을 만드는 이 밑변을 연장했을 때 똑같은 TP의 길이를 가지는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TP, 여기 있는 TP 모두 같은 길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변변각의 조건으로 이것도 가능하고 자, 좀 다르게 좀 이것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 각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 삼각형도 원래 있는 TPK 삼각형을 옮긴 것이 되지만 여기에 있는 T, 여기 있는 이 변도 해당 조건을 그대로 옮긴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변각 조건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 조건으로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조건으로 두 개의 삼각형이 나타난다면 어떤 삼각형이 원래 삼각형을 옮긴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 변변각 조건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삼각형 TPK에서 두 변과 여기에 옆에 있는 각, 끼어 있는 각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각을 사용해서 삼각형을 옮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PK를 옮기고 각을 옮깁니다.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TP의 변을 옮기면 해결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 TP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긴다면 이것은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변각, 끼어있지 않은 상태로서 변변각, 끼어있지 않은 각인 변변각은 합동 조건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삼각형 안에서 같은 길이를 가진 두 가지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변각 조건의 합동 조건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각 변 조건의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변의 경우 먼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N, Q 라고 하고 여기를 20도
30도, 여기를 30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MN의 길이를 10cm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변이 끼인 변이라는 조건을 확정짓지 않는다면, 끼인 변이라는 조건을 확정짓지 않으면 이 삼각형을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림의 삼각형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MN의 변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MN의 변을 옮기면 MN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을 하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을 20도의 각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0도의 각을 옮기는 경우는 작은 삼각형을 그려서 각을 옮기는 예전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MN이 끼어 있다는 조건이 없으면 30도의 각은 여기에서도 생길 수 있고 여기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도와 30도 그리고 10cm라는 조건을 사용했을 때 끼인 변이라는, 끼어 있다라는 조건을 확정짓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두 삼각형이 생길 수 있다면 이 조건은 합동 조건으로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끼인 변이라는 조건을 확정짓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30도라는 각을 옮기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변이라는 조건 역시 합동 조건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합동 조건은 변변변, 변각변, 각변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씩 들어있는 각과 변은 꼭 끼어있는 각이거나 끼어있는 변으로 확정 지을 때만 합동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합동 조건에서 변변 각과 각각변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이후에는 기하 증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증명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논리적인 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명하는 거죠. 주장과 근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지,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바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 주장을 보거나 듣는 모든 이가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하학 증명에서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좀 쉬운 내용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곡지각은 직선 두 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각입니다. 1, 2, 3, 4. 직선 두 개가 교차하면서 각을 네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네 개의 각들 중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부분 1번과 3번 그리고 2번과 4번은 서로 맞곡지각의 위치에 있고 맞곡지각은 각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맞곡지각의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쓴다고 해서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리 또는 약속, 정의에서 출발해서 서로 각이 같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에 대해서 아는 것 중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각이 있습니다. 이 평각은 180도를 뜻하죠. 자, 평각은 180도라고 사람들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180도로 각의 크기를 정했는가? 라는 부분은 12진법에 관한 부분이고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의 12진법 개념에서 시작을 한 것이지만 지금 그 내용은 이후에 따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각이 18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한 바퀴를 전부 다 돈다면 한 바퀴를 끝까지 돌면 360도라고 약속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평각이 180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 이후에 여기에 구별되어 있는 4개의 각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번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참고로 이 두 개념은 다릅니다. 1과 1번, 1과 1번 이 두 개념은 다릅니다. 자, 기수와 서수 개념인데 이것도 다음에 따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여기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리죠. (1, 2, 3, 4)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죠. A, B, C,
D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평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막곡지각이 같음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각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각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 1, 2는 180입니다. A 더하기 B가 180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1, 4도 180입니다. A 더하기 D가 180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간단한 수식 그리고 평각이 180도라는 개념만으로 우리는 이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전체가 같고 부분도 같으면 나머지가 같게 됩니다. 전체가 같고 부분이 같으면 나머지가 같아집니다. 전체는 180이 되겠죠. 그리고 부분은 두 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1번입니다. 1번이 같죠. 그러면 남아있는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 2번과 4번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증명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평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평각을 숫자로 표현하면 180도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각의 이름을 4개로 정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또는 A, B, C, D로. 그러고 나서 서로 평각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각을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1번 더하기 2번이 180, 1번 더하기 4번이 180. 이때 전체와 부분이 같다는 걸 확인하고 남아있는 나머지 2번과 4번이 서로 같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곡지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전체가 같고 부분이 같다면 나머지가 같게 된다. 그렇게 해서 2번과 4번이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론 앞엔 3개 점을 삼각형처럼 표현합니다. 결론이라는 의미의 기호입니다. 이 기호가 익숙하지 않다면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론이라는 의미의 기호지만 그것보단 이 전체적인 논증의 흐름, 이 설명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변변각, 각각변, 이 조건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기하증명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이 필요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 개념들은 이후에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